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습관이 답이다 두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습관이 답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내는 마음 챙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판은 당신을 성공 궤도에서 이탈시킨다.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은 사람에게서도 받지만 TV, 인터넷 사이트, 신문, 라디오, 잡지, 책, 팟캐스트 등 매체에서도 받는다. 뉴스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것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 두려움을 부추긴다. 현재 벌어지는 사건들을 파악할 필요는 있지만 뉴스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뉴스를 읽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거의 즉시 부정적 생각으로 바뀐다. 뉴스는 걱정, 스트레스, 슬픔, 그리고 때로는 우울증의 원인이다. 장기적인 성공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내 연구에서 보면 긍정적인 태도는 모든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특징이었다. 백만장자들 중 54%는 자신의 낙관주의가 성공의 견인차라고 믿었다. 43%는 자신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고 믿었다. 79%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대부분 정작 자기 생각은 전혀 알지 못한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생각을 잘 들어보면 그 생각들 대부분이 부정적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저 자기 생각을 듣는 데서 그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깨달을 뿐이다. 더 중요한 건 인식하는 것이다. 어떤 불교 신자들은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부른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이 목소리는 생리학적으로 보면 편도체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뿜어져 나온다. 되뇌 변연계에 있는 편도체는 우리에게 말 걸기를 멈추지 않는다. 편도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레이더 시스템처럼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려, 공포, 의구심을 알린다. 위험, 포식자, 불쾌한 사람들 등에 대해 경고하고 경계를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 공인되지 않은 영역, 위험이 연관된 것 등을 시작할 때 이 목소리는 우리에게 온갖 말을 속삭인다.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추구하며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때,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책임이 큰 지위로 승진하거나 결혼 또는 이혼을 할 때, 집을 팔거나 사거나 이사를 갈 때, 출산을 하거나 대학에 입학하거나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 이 목소리가 들린다. 때때로 이 목소리는 이런 말도 한다. 실패할 수도, 돈을 잃을 수도, 해고당할 수도, 파산할 수도 있어. 다치거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 나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어.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책임이 너무 무거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부정적인 목소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안전한 지대로 돌아가라는 경고다. 대부분은 그 목소리에 굴복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했다. 이 용감한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를 무시하고 목표, 꿈, 새로운 사업 기회,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추구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 어떻게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는 데 반해 그들은 이 목소리를 극복하고 인내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 그들의 방법을 소개한다. 만약 일하면 게임. 내 연구에 등장하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만약
일하면 게임을 한다. 이 게임은 머릿속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의구심, 공포심, 걱정, 우려를 녹인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 기업들, 연구기관들이 이 게임을 활용한다. 기본적으로 브레인스토밍 게임인데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때, 때로는 혁신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 유용하다. 만약 일하면 게임은 부정적인 생각을 중단시키고 이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한다. 또한 새로운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때 생기는 공포, 의구심, 불확실성을 분산시킨다. 그러면 즉시 우리 사고방식이 변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준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만약 일하면 게임을 해보라. 악마의 목소리에 굴복하면 안 된다. 만약 악마의 목소리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어쩔 것인가? 긍정 연습.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학업, 스포츠, 직업에서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많다. 5분간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준다. 명상을 할 때 우리 뇌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등과 같은 건강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한다. 이 물질들이 친근하게 들리기 시작하는가? 이 화학 물질들은 긍정적이고 희열이 넘치고 행복한 감정을 만든다. 명상하는 동안 혈압은 떨어지고 부교감 신경계에 재시동을 걸어 소화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온다. 하루 5분에서 20분의 명상이면 이런 마술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당장 명상을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명상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단순한 명상이 최고다. 1. 눈을 감고 100까지 세어보자. 숫자를 하나씩 생각하라. 모든 생각을 선로에 늘어서 있는 열차의 객차처럼 태워보내라. 2. 숫자 세기가 끝나면 이상적이고 완벽한 인생을 그려보라. 자신이 그 완벽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라. 완벽한 가정, 완벽한 친구들, 완벽한 직업, 완벽한 집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라. 모든 금전적 걱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라. 모든 목표와 꿈이 실현된다고 생각하라.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만 하면 아주 좋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적 여파가 이 명상을 통해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책임감에 대해 더 잘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무엇을 믿느냐가 무엇이 되느냐를 결정한다. 내가 9살 때였다. 화가 난 아버지가 이 멍청한 녀석, 너 머리가 목에 단단히 붙어 있지 않으면 틀림없이 잃어버리고 다닐 녀석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장소와 시간은 물론이고 나 자신이 멍청하다고 느껴졌던 것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느꼈던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되었다. 일단 그 믿음을 받아들이자 온갖 나쁜 행동을 하게 됐고 결국 나쁜 습관이 됐다. 나는 숙제를 그만두었고 학교에 관심을 끊었으며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내가 왜 숙제를 해야 하고 학교에 관심을 갖고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인가? 너무 멍청해서 A를 받을 수도 없는데 말이다. 스스로를 제한하는 믿음 때문에 나는 학교를 싫어하게 되었다. 학교를 떠올리면 내가 멍청하다는 믿음만 연상되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인 결과 나는 수년간 학습에 지장을 주는 습관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러나 믿음이 놀라운 점은 아무리 깊이 뿌리 박혀 있더라도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믿음은 끝까지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비로소 깨달았다. 과학교사 서머스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였다. 아름답고 친절한 선생님에게 나를 포함한 우리 반 남학생들은 모두 홀딱 반했다. 학기 초에 나는 과학에서 낙제를 했다. 낙제 후 또 한 번 시험을 치르게 되었을 때 서머서 선생님은 나에게 방과 후 남으라고 했다. 당시 나는 방과 후 남는 것이 일상이었기에 이번에도 분명 잔소리를 듣거나 낙제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서머스 선생님은 뜻밖의 말을 했다. 나는 네가 아주 영리하다고 믿어. 그러고는 정작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서머스 선생님은 다시 한번 내가 영리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다음 시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믿어 라고도 말했다. 사실 서머스 선생님은 한 발 더 나아갔다. 다음 시험에서 네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믿어 라고 말한 것이다. 나는 그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흘 후에 있을 과학시험을 이미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빌어먹을 시험을 치르기 위해 사흘 밤을 꼬박 공부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었다. 지금도 그 사흘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이다. 서머스 선생님이 내 시험 점수를 건네줬을 때 큰 글씨로 99점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 반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였다. 내 생에 99점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서머스 선생님은 나를 교실 앞으로 불러서 반 아이들 모두에게 내가 참 영리하다고 말했다. 내게는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내가 99점을 받았을 때 느꼈던 기쁨은 물론 서머스 선생님이 나를 기쁘게 해준 그 방식까지도 오늘날까지 나에게 남아있다. 나는 영리해진 기분이었다. 서머스 선생님이 나의 부정적인 믿음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시험을 잘 본 후 느낀 강력한 감정 때문이었다. 서머스 선생님은 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바탕 이벤트를 통해 내게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한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믿음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냈다. 단 사흘 만에 그것이 가능했다. 나는 이후 중학교 내내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B+를 유지했다. 나는 심지어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했고 세금 관련 석사학위를 땄으며 10시간짜리 시험인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시험도 단번에 통과했다. 내가 영리하다는 새로운 믿음은 나의 평생의 학습 습관을 바꿔놓았다. 믿음은 부유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가난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당신이 스스로를 영리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옳은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멍청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도 옳은 것이다. 인생은 달콤하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옳은 것이다. 인생은 투쟁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 또한 옳은 것이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이 되는지가 결정된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사실이다. 뇌의 처리 능력 중 무려 80%가 잠재의식에 관한 부분이고 의식적인 부분은 20%에 불과하다. 80%가 자율신경계를 통제하고 행동을 지시하고 습관을 저장한다. 또한 이곳이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 상주하는 장소다. 우리는 매일 어마어마한 정보를 오감으로 받아들이지만 전두엽 피질은 그런 감각 정보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해마와 망상 활성계가 그 모든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며 그것을 의식과는 공유하지 않는다. 의식과 공유한다면 아마 우리 의식은 압도당해서
무의식으로 빠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망상 활성계는 잠재의식이 포착하는 정보들 중에 특정 정보만 의식하도록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보는 세 가지다. 첫째는 생존에 필요한 정보다. 우리 의식은 감각을 통해 위협을 포착하고 즉각적으로 잠재적인 위협을 해마와 편도체에 전달한다. 그 위협이 진짜라면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가는 동안 의식은 꺼지고 잠재의식의 일부인 변형계와 뇌가는 즉시 동작을 제어하는 소뇌에게 움직이도록 지시한다. 치명적인 사고의 희생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쇼크 상태에 있다고 할 때 이런 후유증을 볼 수 있다. 전두엽 피질은 멈췄는데 잠재의식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꿈이나 목표에 관련된 정보다. 우리가 꿈과 목표를 추구할 때 망상 활성계는 어떤 정보를 접촉했는지 의식에 알린다. 그것은 꿈을 이루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정보다. 꿈과 목표에 관해서는 잠재의식이 직관과 예감을 통해 의식과 의사소통을 한다. 우리는 이를 머릿속 목소리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믿음에 관련된 정보다. 망상 활성계는 우리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를 공유한다. 믿음은 잠재의식이 받아들인 감정적인 생각들이 체계를 이룬 것과 같다. 그 체계는 어떤 감정적 사건들로 생긴 작은 믿음들로 이루어져 있다. 믿음은 자기와의 대화와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발언을 통해 혹은 강력한 감정에 기반을 둔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 형성된다. 믿음은 우리가 살면서 얻은 것들로 이루어진다. 많은 것이 유년기에 만들어지고 부모, 형제, 주변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 부모, 친구, 교사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다. 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서 형성되는 믿음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형성되는 믿음도 있다. 그들의 반응에 대해 강렬한 감정이 생기면 믿음이 되고 행동이 바뀐다. 어린 시절에 확립된 믿음은 성인이 되어도 이어진다. 긍정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성취 능력을 주지만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믿음은 우리를 후퇴시키며 가능성을 없앤다. 따라서 부모, 교사, 회사 매니저, 그리고 권한을 지닌 누구든 아이들, 학생, 직원 등의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나쁜 습관을 제거해 줄 능력이 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위치에 있다면 긍정적인 통찰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믿음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다. 나쁜 습관은 영원히 없애줄 수 있다. 믿음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강력한 긍정적인 믿음이 좋은 습관에 동력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믿음 때문이다. 자신이 영리하다고 믿으면 좋은 학습 습관이 형성된다. 자신을 멍청하다고 믿으면 나쁜 학습 습관이 형성된다. 믿음이 일단 생기면 뇌는 그 믿음 주변으로 습관을 만들어낸다. 활동과 행동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사는 인생을 만들어낸다. 만약 우리가 현재 재정 상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바꿀 필요가 있다. 불행하다고 느끼고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제한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믿음, 희망을 주는 믿음으로 대체해야 한다. 내가 꿈꾸는 삶을 적어보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우연히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기적 같은 행운을 그저 받기만 한 수혜자가 아니다. 성공을 향한 여정은 언제나 비전에서 시작된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이다. 내 연구에 등장하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61%는 꿈을 설정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래의 삶을 대본처럼 써보는 것이다. 당신의 꿈이 다 이루어졌다는 상상을 하면서 미래의 삶과 미래의 당신을 그려보자. 미래의 편지는 해마는 물론 망상활성계를 켠다. 망상활성계와 해마는 일단 한번 켜지면 배후에서 당신이 바라는 새로운 인생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것들은 드론과 같아서 목표물을 발견하도록 짜여 있다. 여기서 목표물은 당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망상활성계 덕분에 당신의 감각들은 마지막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집어내도록 프로그래밍 된다. 그런데 집어낸 정보들을 해마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지 판단한다. 그러므로 망상활성계가 켜질 때라야 당신은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언제나 존재하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 방법을 다시 프로그래밍한 것이 굳어지고 부정적 사고방식은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미래의 편지 쓰기. 미래의 편지를 쓰는 일은 아주 재미있고 상상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다. 편지를 다 쓰고 나면 자기 자신에 대해 금방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 활동을 좋아할 것이다. 5년, 10년 혹은 20년 후를 상상해 보자. 여기서는 5년 후의 미래를 상상해 보겠다. 지금부터 5년 후를 상상하고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자. 자신의 인생이 어떨 것인지 설명하는 글이다.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의 자신의 인생이 어떨지 상상해 보라. 5년 후의 인생은 완벽하고 이상적이기를 바랄 것이다. 지금 손가락 하나로 된다면 가지고 싶은 인생이다. 어디에 살지, 어떤 집에 살지, 어떤 차를 몰지, 어떤 일을 하고 살지, 돈을 얼마나 벌지 등을 적어라.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도 적어야 한다. 특히 성취한 목표와 실현한 꿈을 적어야 한다. 미래의 편지는 나의 기준에서 미래의 완벽한 인생에 대한 청사진이 될 것이다. 자기 부고 기사 쓰기. 자신의 사망 기사를 써보면 현재 인생을 평가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다시 세울 기회도 생긴다. 부고 기사에 뭐라고 쓸 것인가? 이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도록 만들고 싶은가? 자신이 인생에서 이룬 모든 성과를 기록해야 한다.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된다. 살면서 이룬 모든 꿈을 다 적어야 한다. 자신의 부고를 쓰고 나면 자기 인생에 대해 경외감이 생길 것이다. 실제로 적어봐야 한다. 자신의 훌륭한 면을 다 쏟아내어야 한다. 당신이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색을 입혀야 한다. 미래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이 부고가 새롭고 멋진 인생을 위한 청사진이 되도록 만들자. 자신의 꿈과 소망 적기. 미래의 편지와 부고에서 찾아낸 모든 꿈이나 소망을 목록으로 작성해보자. 그런 다음 이를 5년 후 성취하고 싶은 5개의 소망이나 꿈으로 압축하라. 꿈과 소망을 바탕으로 목표 설정하기. 내가 진행한 연구에 등장하는 백만장자들의 55%는 자신의 꿈과 소망에서 목표를 설정했다. 실제로 꿈을 달성하는 데는 과정이 있다. 목표 설정은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다.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꿈을 설정해야 한다. 목표는 현실로 변한다. 하지만
꿈이나 소망을 규정한 이후에나 목표 설정 과정이 시작된다. 앞서 규정한 소망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해보자.